I really appreciate CJ Wiki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create the Korean version of Joy of Vex. Thank you very much.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 TWA 후디니의 정석과 함께하는 Joy of Vex 5일차에 오신 모든 랭글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21차 강의 일주일에 5회 분량을 공부한다고 가정한다면 총 4주 강의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오늘 그중 1주차가 끝나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주말이라고 생각하고 강의 끝에 다른 말도 살짝 섞어볼까 하고 있어요. 과거의 TWA가 미래의 랭글러 여러분들과 약간의 대화를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뭐 일방적으로 저만 이야기하겠지만요. 거두절미하고요. 바로 수업에 들어가 볼 건데, 자, 오늘의 핵심 주제는 바로 모듈로입니다. 모듈로라고 하면 초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나눗셈의 결과의 나머지를 뜻하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조이 오브 엑스에서 다루는 코드들을 한번 쓱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짧죠? 자, 이제 코드 다음 게 나오는데 배운 내용이죠. 자, 자, 이제 진짜 뭔가 코드 다음 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식 보시면 좀 느낌이 오시나요?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한번 쓱 읽어볼게요. 자, D라는 변수가 정의가 됐고, 자, 그 값은 각각의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거리 값이죠. 그 값이 채널 펑션으로 스케일링이 되고 있습니다. 자, F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줬고요. 이 변수도 파라미터로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D와 F가 선언된 가운데, 자, D의 값이 F에 의해서 값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업데이트되고, 그 업데이트된 D의 값이 포지션 Y 값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내용 보시면, 자, 스크롤 벌써 다 내렸고, 이게 마지막 코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채널 램프 펑션 이용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보시면 D에 대한 값을 조정해 주고 있고, 채널 램프로 D를 조절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포스트 스케일을 붙여서 또 값을 한번 조절해 볼 겁니다. 그 결과가 포지션 Y 값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오늘 5일차에 배울 내용 굉장히 간단하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모델로를 배우는 날 기왕이면 비슷한 개념의 펑션들을 묶어서 배울 것들이 있거든요. 약간의 수학적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 많이 어려운 내용 아니고 우리가 이미 말로는 여러 번 써본 적이 있는 표현들일 거예요. 그 내용들의 펑션 이름들을 알려드리고, 자, 약간의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 거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우시는 내용 배우신 다음에 그 펑션 이름들 다 암기하려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펑션이 기억이 나서 그 펑션을 이용하고 싶을 때 TWA 후딘이 오시면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나름의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이 오브 엑스에 있는 코드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7 나누기 3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나눗셈의 방법은 중학교 때와 그 결이 약간 다르죠. 초등학교 때는 나눗셈의 경우 몫과 나머지라는 개념을 이용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서 나머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모듈로를 이용하면 얻게 될 결과랍니다. 자, 앞으로 배울 내용 미리 쭉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학교쯤 가면 배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값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 절대값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절대값 처리를 해주면 1로서 표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7이다. 이 녀석을 절대값 해주면 2.07. 이런 식으로 양수에 있는 숫자는 변화가 없고 음수값의 경우 양수로 값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부분까지 기억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배울 내용 바로 올림, 반올림, 내림. 자, 이 내용 기억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2.7이라고 해볼게요. 올림을 하면 3이 되죠. 2.7 반올림하면 3이 됩니다. 내림 2.7 하면 2가 될 거예요. 자, 만약에 2.4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올림의 결과로 3이 나올 거고요. 2.4의 반올림 결과는 2가 될 겁니다. 2.4의 내림 결과는 2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이 정도의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배우다 보면 자, 올림, 내림, 반올림 말고 자,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 내용은 올림, 내림, 반올림과는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듈로부터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정말 쉬워요. 자, 여러분도 이제 후디니 켜시고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지오메트리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점을 하나 생성해 줄게요. 자, 그리고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자, 이 포인트 밑에 바로 어트리뷰트 랭크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너버는 포인트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쫓아오셨죠? 자, 모듈러를 활용해 보기 위해서 우선은 인티저 변수와 인티저 어트리뷰트를 좀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인티저 num 만들어 주고요. 인티저 나눌 때 이용할 값이죠. div 값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인티저 값으로 결과 뭐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우리가 얻을 결과를 리절트의 변수로서 볼 거예요. 자, 이제 num에 대해서 값을 선언해 줄 건데 채널 펑션 이용해서 파라미터로도 활용이 가능했죠. 그런데 채널 i를 써준다면 인티저로 된 파라미터를 만들게 될 겁니다. 자, 인티저 변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채널 i를 쓰도록 할게요. 자, div 값도 설정을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죠? 자, 이 버튼 눌러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num의 값을 div 값으로 나눠줄 거예요. 이 값이 인티저로서 존재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누려고 하는 값도 인티저로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여기서 좀 보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티저 어트리뷰트 num은 자, 변수 num과 동일하다 라고 써줄 거고요. 인티저 div 값은 자, div라는 변수랑 동일하다 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값이 이곳에 잘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num 값이 있고요. div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제가 변수를 불러와서 num에 넣어줬죠. num의 파라미터에 있는 이 값은 num 변수에 들어왔고 이 변수의 값이 어트리뷰트로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봐도 되겠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죠? 자, 이제 바로 모듈로 활용해 볼게요. 자, 모듈로를 말할 때 제가 자꾸 뒤에 펑션이라고 붙는데 사실 펑션이라고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할 때는 펑션이라는 표현을 안 썼죠. 이와 마찬가지로 모듈로도 사칙 연산처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라고 쓰여 있는 이 문자를 쓰면 모듈로를 실행해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7 나누기 3이라고 하면 2가 몫으로 나오고 나머지가 1이죠. 자, 이 1을 구하기 위해서 모듈로를 활용한다면 7 모듈로 3은 1이다. 이와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num 변수와 디비전 변수 이용하고 리절트도 한번 써볼게요. 자, 리절트는 num 모듈로 디비전 이와 같은 식을 입력해주면 리절트의 결과로서 1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7이 입력됐고 3이 입력됐기 때문이겠죠. 자, 한번 이 부분까지 한번 써볼게요. 자, 우선은 리절트에 대한 값을 선언해 줄 건데요. num을 나누기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듈로 하는 겁니다. 모듈로 디비전 이라고 하고 문장을 닫아줄게요. 자, 바깥을 클릭하면 이 변수의 결과는 이 어트리뷰트 랭글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인티저 어트리뷰트 리절트를 만들어 주고요. 이 값이 리절트와 동일하다라고 써줄게요. 이건 제 스타일인데요. 변수의 이름과 어트리뷰트 이름을 동일하게 쓰는 편이랍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다르게 쓰면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서 이름에 대해서는 한 번만 생각하고 내가 보고 싶은 변수를 어트리뷰트로 빼내준다 라는 개념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예상한 7 모듈로 3은 1이 나온 거예요. 자, 만약에 이곳에 5가 입력된다면 리절트 값은 몇이 될까요? 자, 이게 진짜 별 내용이 아닌데 되게 있어 보이는 척 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좀 웃기긴 하거든요. 자, 이 값은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5 나누기 3을 하면 1 나머지 2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num 값에 5를 넣고요. 디비전 값으로는 3을 넣을게요. 그러면 모듈로 값으로 결과가 2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제가 처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뻔히 보이는 인티저로 작업을 했는데요. 이 내용들이 플롯으로 작동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어트리뷰트 랭글 새로 꺼내서 바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빨리 냅니다. 자, 플롯 num이 있음을 선언해 줄 건데 아까와 달리 num도 있고 디비전 값도 있고 리절트도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줄게요. 아까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자, num은 채널 플롯 펑션을 이용할 건데 num이고요. 디비전도 채널 플롯 펑션 이용할 건데 div로 정의 내려줄게요. 그리고 자, 플롯 어트리뷰트 num이 있고요. 그리고 플롯 어트리뷰트 디비전이 있다고 써줄게요. 자, 이 값은
넘이겠고요. 이 값은 디비전이겠죠. 자, 파라미터 한번 만들어 줄게요. 자, 어트리뷰트로서 결과 볼 수 있겠죠. 이제 값을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좀 슬라이더 상에서 큰 값을 보기 위해서 에딧 파라미터 인터페이스 오셔서요. 자, 넘에 보시면 레인지 값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0에서 20으로 바꿀게요. 어플라이 해주고요. 디비전 값도 마이너스 20에서 2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어플라이, 억셉트. 자, 좋습니다. 동일한 내용 또 해볼 건데요. 자, 이제 넘 값을 디비전 값으로 나눠줘야겠죠. 리절트는 넘 나누기 디비전 이라고 우선 써볼게요. 그리고 어트리뷰트 플롯 어트리뷰트 리절트는 변수 리절트와 같은 값이다 라고 쓴다면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지금은 0, 0 쓰여있으니까 올바르지 않죠. 이번에는 5를 1.5로 나눠볼게요. 자, 지금은 나누기이기 때문에 3.333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 부분 나누기 말고 모듈러로 바꿔줄 거예요. 근데 5를 1.5로 모듈러 해줄 겁니다. 우선은 자, 이 식을 초등학교 방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5 나누기 1.5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요? 3 남고요. 몫이 3이 될 거고 나머지 값이 0.5가 될 거랍니다. 자, 이 식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동일하게 나올까요?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이곳의 나누기를 모듈러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클릭하면 리절트 값이 바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0.5가 나왔죠? 자,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머지라고 하면 정수로서의 나머지만 떠올렸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플롯으로서도 모듈러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파라미터 바꿔보면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요. 이제 점이 아니라 선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한번 우선 바꿔볼게요. 자, 넘 값이 바뀜에 따라 1.5 나누는 값을 넘지 않는 나머지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선에서 한번 이 작업을 해볼게요. 선에서 높이 값으로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직선 하나 빠르게 만들어 줄게요. 애드 노드 2개 만들어 주시고요. 자, 포인트 생성해 주시고요. 자, 마이너스 20에서 20까지 되도록 하고요. 머지로 묶어줄게요. 그리고 애드 노드 꺼내서 자, 폴리곤의 바이 그룹으로 선으로 바꿔준 다음에 리샘플 노드를 활용해주면 자, 포인트의 수를 늘려줄 수 있겠죠. 좀 더 빼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자, 0.2로 할게요. 지금은. 자,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트리뷰트 랭글 달아줄게요. 자, 그리고 y는 x의 그래프와 같이 만들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너무 많이 했죠. 어트리뷰트 p.y는 어트리뷰트 p.x. 자, 여기까지 잘 쫓아오셨나요? 여기까지 쉬워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 다른 값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제가 쓰는 식을 한번 따라서 써보세요. 쓰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플롯 디비전이라는 변수는 채널 플롯 디비전으로 파라미터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플롯 높이 값이죠. 하이트를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이 하이트에 대한 값은 모든 포인트의 x 값에 대해서 디비전으로 나눠줄 겁니다. 자, 이때 어트리뷰트 p.y는 앞에서 만들어준 하이트 변수의 값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지금처럼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자, 바뀐 게 없죠. 그 이유는 디비전의 값이 1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로 나눠준다면 자, 기울기가 바뀌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번에는 이곳에 모듈러를 써볼 거예요. 자, 모듈러를 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프론트 뷰포트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이곳에 있었죠. 이곳의 결과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자, 각각의 포인트가 가진 x값을 1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플롯으로 나눌 경우에 플롯이 떨어지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초등학생 방식으로 나눠준다고 가정해볼게요. 자, 이 점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0.2를 1로 나눠줄게요. 몫은 0이 나오고 나머지 값이 0.2가 될 겁니다. 0.4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겠죠. 0.8은 어떻게 될까요? 몫이 0이고 나머지가 0.8이 될 거예요. 자, 1은 어떻게 될까요? 1을 1로 나눠주면 몫이 1이 나오고 나머지가 0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이죠. 1.2를 1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몫이 1이고 나머지가 0.2가 될까요?
자, 값이 커지면 똑같은 결과가 반복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0.6이겠죠. 마이너스 0.6 나누기 1은 자, 몫이 어떻게 되나요?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2를 나누기 1로 한다면 이 두 곱이 1.2보다 작은 정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남고 마이너스 1이 몫이 되고 나머지가 0.4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0.6에 0.4가 이곳이라면 자, 이렇게 될 것이 예측이 가시나요? 자, 이제 모듈로로 한번 바꿔서 결과 볼게요. 자, 좋습니다. 자, 지금은 포인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서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그 다음 포인트로 내려간 겁니다. 자, 리샘플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0, 5로 바꿀게요. 자, 더 타이트하게 붙는 게 보이시죠? 0, 2, 5로 바꿀게요. 자, 더 타이트하게 붙는 게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디비전 값을 바꿔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값을 조금 늘려볼게요. 자, 0을 기준으로 1.68을 썼더니 1.68의 위치에서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모듈로 어땠나요?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었죠? 자, 이제 다른 수학적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자니 모르는 게 아쉽고 막 엄청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절대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절대값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예를 들어서 0.1 양수는 그대로의 값이 나올 건데 음수 마이너스 0.7이라면 0.7로서 변환이 될 거예요. 자, 수학적 표기로는 이런 식으로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벡스에서는 앱솔루트 값이라고 불러서 a, b, s 펑션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이제 y는 x의 그래프. 자, 이와 같은 그래프에 이곳을 변형을 많이 줘볼 건데요. 이번에는 abs 펑션을 써서 어치뷰 p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치뷰 랭글 복사해 줄게요. 아까우니까요. 자, 그리고 이곳에는 abs라고 써줄게요. 자, 이 뒤에 내용을 바꿔줄 겁니다. 자, 높이는 어치뷰 p x라면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결과일 텐데 abs 펑션 안에 넣어볼게요. 절대값 펑션이거든요. 자, 이렇게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음수인 구간들은 뒤집혀서 올라오겠죠. 자, 결과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원래 결과는 이처럼 있었는데 자, 음수인 구간들의 값이 올라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2라면 그 값이 2.2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자, 높이값의 변화가 생겨서 V자 형태가 된 거랍니다. 자,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어디서 봤었냐면요. 만약에 그리드가 있다 하고 원점으로부터의 포인트의 거리를 쟀었죠. 예를 들어서 뭐 d는 랭스 펑션 어치뷰트 p라고 했을 때 자, 이 d에 대한 정보는 거리값이기 때문에 자, 음수의 구간에서도 양수로 나왔었죠. 그 느낌이 abs와 비슷합니다. 앱솔루트 펑션이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걸 해볼 건데요. 뭘 해볼 거냐면 내림을 해볼 거예요. 자, 내림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0.3이라는 수가 있으면 가장 가까운 0.3보다 작은 정수로 변환이 될 거예요. 그러면 0이 되겠죠. 그러면 2.7은 어떤 경우가 나올까요? 2가 나오겠죠. 자, x는 y라는 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결과에서 내림을 작용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이 녀석은 0.5인데 이 녀석한테 내림 펑션을 준다면 0으로 바뀔 거랍니다. 이 녀석도 0일 거고요. 이 녀석도 0일 건데 자, x값이 1입니다. 이 녀석은 내림하면 1이겠죠.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자, 한번 이곳을 다른 펑션으로 바꿔볼게요. 자, 내림 펑션에서 이용되는 함수는 바로 플로어 펑션이에요. 자, 이곳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디비전 값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워줄게요. 자, 결과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결과가? 계단식 그래프로 바뀌었죠. 자,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0.3, 0.7 이런 값들이 다 0으로 내려온 거고요. 자, 1.2, 1.98 이런 숫자들이 다 1로 내려온 겁니다. 자, 음수가 시작될 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6 이와 같은 값들은 자, 마이너스 0.3보다 작은 값 중에 가장 큰 정수인 마이너스 1로 내려앉을 겁니다. 자, 이해 가셨나요? 자, 그렇다면 y는 x의 그래프가 있을 때, 자, 지금은 이곳에 플로어 펑션이 있었죠. 플로어 펑션은 내림인데 올림에 대한 펑션이 쓰여진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미리 예측을 해보자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 0 순간에는 이곳에 있겠죠. 그러나 0.05가 된다면 그 값이 1로 바뀔 겁니다. 0.05보다 큰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인 1로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1인 순간에는 변화가 없겠죠. 그런데 1.3이라고 가정한다면, 자, 1.3보다 큰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인 2로 값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이렇게 나올 예정이에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한번 올림 펑션 이름 알려드릴게요. 자, 발음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천장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값 입력해 볼게요. 셀 바로 맞나요? 자, 결과 보겠습니다. 자, 아까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게 보이시나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배울 게 뭔가요? 반올림입니다. 반올림. 쉬우니까 빨리 설명드릴게요. 자, 0에서 1까지의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자, 0.3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0과 1 중에 더 가까운 정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0.6이라면 0이 가깝나요? 1이 가깝나요? 1이 가깝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붙는 겁니다. 자, 이때 0.5는 정 가운데 있죠. 이 경우에는 1로 갑니다. 자, 이거는 규칙으로 정해둔 겁니다.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있었죠. y는 x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에 있는 포인트들이 0이나 1 중 어딘가로 이동을 할 텐데, 자, 이 점은 어디로 갈까요? 0에 있겠죠. 이 점은 0에 있겠죠. 이 점도 0에 있을 거고 이 점도 0에 있을 겁니다. 자, 이 점 0.5입니다. 0.5는 어디로 갈까요? 1로 가겠죠. 자, 0.6부터 0.8 뭐 이런 숫자들은 다 위로 붙어서 이렇게 될 거예요. 결과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음수가 시작되는 이쪽에 대한 내용도 볼게요. 자, 마이너스 0.1입니다. 이 값은 어디에 있을까요? 0에 있겠죠. 마이너스 0.4입니다. 이 값은 마이너스 1로 갈까요? 0으로 갈까요? 0에 붙어 있겠죠. 자, 마이너스 0.5입니다. 마이너스 1로 갈까요? 0으로 갈까요? 0입니다. 그래서 약간, 자, 올림 펑션과 내림 펑션과는 약간 다른 느낌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살짝 이동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아, 제가 펑션 이름을 안 알려드렸죠? 자, 반올림 펑션에 쓰이는 이름은 RINT 펑션입니다. 자, 한번 이곳에 입력해 볼게요. RINT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 가셨죠? 원래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왔어야 되는데 RINT 펑션을 이용해서, 반올림 펑션을 이용해서 0.5보다 작은, 0보다 큰데 0.5보다 작은 녀석들은 0에 붙어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음수에서 0.5, 마이너스 0.5보다 큰데 0보다 작은 녀석들은 0에 붙어 있고, 마이너스 0.5보다 작은 친구들은 자기한테 가까운 정수에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올림, 내림, 반올림 펑션 배웠어요. 올림은 셀, 내림은 플로어, 반올림은 RINT. 자, 이와 같은 펑션을 배웠는데, 자, 펑션 하나를 더 배울 거예요. 이 펑션은 조이오백스에서 소개해준 펑션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펑션이에요. 뭐냐면, 자, 발음을 모르겠어서
trunc라는 펑션을 배워볼 거예요. 자, 이 녀석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1.27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근데 이 값을 이 펑션에 넣어주면 소수점을 떼줍니다. 그래서 1이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72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펑션에 넣어주면 소수점을 떼줄 거예요. 그래서 2가 나올 거예요. 자, 이 결과는 내림 펑션과 비슷하지 않나요? 자, 플로어 펑션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음수일 때 조금 독특해요. 마이너스 1.89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플로어 펑션으로 마이너스 1.89를 하면 어떤 값이 나오나요? 자, 내려줄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펑션을 쓰면 순수하게 소수점만 제거해 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조금 독특하죠. 자, 이 구간을 이 결과로 보고요. 자, 만약에 이 식이 높이는 이렇게 쓰여 있다면, 자, 이 값은 0.2니까 자, 소수점 사라지겠죠. 결과적으로 0이 나올 거고, 이 값도 0.6이니까 0이 나올 겁니다. 0.8 0일 거고요. 1 되니까 1. 자, 여기서부터는 쭉 1이겠죠. 2가 있는 곳은 쭉 2일 겁니다. 0. 몇 이곳은 쭉 0일 거예요. 자,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플로우 펑션이었다면 이곳에 그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0.2 이 녀석의 소수점을 떼서 0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0.4에 이 펑션을 넣으면 이 값만 떼서 0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0.9도 이 녀석만 떼서 0이 됩니다. 마이너스 1.2가 되면 이 값을 떼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모양은 이런 식이었는데,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거예요. 이 구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이 그래프가 의미가 있고 재밌는 이유는 바로 점대칭이라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봤던 이 녀석은 점대칭이 아니죠. 선대칭이죠. 그런데 이 녀석의 결과는 이 점을 기점으로 점대칭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의미가 있어요. 자, 이곳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펑션으로 묶어줄 거고요. 이 앞에 펑션 이름 써줄게요. trunc.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이 잘 진행되다가 여기서 한번 퍼즈된 느낌이 있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제가 점대칭이라고 표현한 게 이해가 가시나요? 자, 좋습니다. 정리 후딱 해볼게요. 오늘 배운 내용 모듈로 어떻게 썼죠? 나누기가 아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값 어떻게 썼죠? 앱솔루트 값이기 때문에 ABS가 쓰입니다. 자, 그리고 내림, 올림, 반올림. 내림 어떻게 썼었나요? 플로어 펑션 이용했고요. 올림, 셀 펑션, 반올림, RINT. 자,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이 녀석은 이름을 정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펑션을 배워봤어요. 자, 이제 조이오백스 5일차 내용에 있는 메인이 되는 식들 한번 써보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 지오메트리 나오시고요. 새로 지오메트리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하나는 선으로 만들 거고요. 하나는 그리드로 만들어 볼게요. 선 정말 빠른 속도로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마이너스 10 녀석은 10입니다. 그리고 머지로 묶어줄 거고요. 폴리곤에 바이그룹 미샘플 노드 달아줄 겁니다. 자, 좋습니다. 식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 또 하나는 그리드를 만들어 줄게요. 20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사이즈가 똑같아 보이겠죠? 자, 좋습니다. 이제 어치뷰트 랭글을 밑에 달아주도록 할게요. 어치뷰트 랭글. 자, 먼저 선에다가 연결을 해줄 건데요. 20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지금 리샘플 노드에서 랭스가 아니라 세그먼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포인트의 수가
명확하게 보이죠? 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ttribute p.y는 attribute ptnum 모듈로 5. 자, 이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예측이 가시나요? 자,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ptnum의 숫자를 활용할 거예요. 자, 0번 포인트 같은 경우는 attribute ptnum이 0이겠죠. 이때 모듈로 5를 한다면 0이 나올 거예요. 0. 1은 1, 2는 모듈로 5는 2, 3, 4. 자, 5는 뭐가 나올까요? 0 나오죠. 1, 2, 3, 4, 0, 1, 2, 3, 4, 0.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서 아마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좋습니다. 우리가 예측한 결과가 제대로 나왔어요. 모듈로로 인해서 나머지 값이 높이 값이 된 거예요. 자,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른 값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결과의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부분을 채널 인티저 div로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어치블 랭글을 이 녀석에 넣어볼까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나타날까요? 만약에 attribute ptnum 모델로 5라면 0은 0, 1, 2, 3, 4, 0, 1, 2, 3, 4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죠. 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디비전 값을 5로 바꿔줄게요. 자, 우리가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 제가 선으로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드로 연결한 상태에서 디비전 값을 바꿔주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과 한번 볼게요. 자, 뭔가 좀 다른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형태에 대해서 바로 감을 잡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선으로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식 한번 넣어볼까요? attribute wrangle 지워주고 새로 만들어줄게요. attribute wrangle 연결해주고요. 자, 이곳에 attribute cd.r은 attribute time 모델로 0.7인데 우선은 1로 해볼게요. 자, 이런 식을 이곳에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요. 각각의 포인트에 대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단지 시간의 정보를 모듈로 해준 겁니다. 자, 이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제가 플롯 변수를 만들어줄 겁니다. 컬러라고 만들어줄게요. 컬러는 attribute time 모델로 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컬러라는 어떤 변수 값이 있을 거고 이 값을 보고 싶기 때문에 float attribute 컬러는 변수 컬러로 값을 빼볼게요. 자, 지금은 시간에 대한 정보가 0.0이죠. 자, 플레이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값이 올라가고 있죠. 자, 24프레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1에서 0이라면 25에서 0이겠죠. 그 전인 24에서는 0.95와 같은 숫자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듈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뒤는 반복될 거예요. 자, 반복되는 게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만든 컬러 값을 attribute cd.r에 넣어볼게요.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이 나왔죠. 왜 그럴까요? cd.r이면 빨간색이 나와야 되는데 파란색 결과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나머지 cd.g, cd.b에 대한 값이 1로 설정이 돼서 그래요. 그러면 기왕이면 attribute 이 앞에 attribute cd는 0이라고 먼저 선언을 해준 뒤에 붙여주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 빨간색이 나왔죠.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 굵기를 좀 두껍게 해볼게요. 마치 경고등이 켜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좋습니다. 자, 이 결과 그리드에 한번 넣어볼까요? 자, 포인트에 대한 어떤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동일한 컬러 값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드에 넣는다면 이와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어떤 값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바꿔줄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채널 float 타이밍이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러면 타이밍 값을 바꿔줌으로써 지금은 0.467 간격으로 깜빡깜빡하고 있죠. 만약 이 값이 1.2가 된다면 조금 느려질 거예요.
자, 느리게 깜빡거리고 있죠. 자, 더 빠르게 깜빡거리게 하려면 0.1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 자, 사이키 조명처럼 깜빡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0.3 넣어볼게요. 자, 이 부분 이해 가시나요? 자, 우리가 사인 펑션을 이용해서 어떤 값이 파형처럼 움직이는 걸 배웠는데요. 이번에 배운 모듈러를 활용한다면 이와 같은 형태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식들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앞서서 미리 설명드렸던 내용들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식 한번 입력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강의 시작할 때 이 식 한번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었죠. 한번 어치뷰트 랭글 먼저 꺼내볼게요. 어치뷰트 랭글. 제가 쓰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 꼭 먼저 상상하시고 결과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쓰면서 설명드릴 때 이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자, 플롯 D라는 녀석을 선언해 줄 거예요. D는 랭스 펑션을 활용해서 거리를 구해줄 건데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거리를 구해주겠죠. 자, 이제 플롯 F라는 녀석도 선언을 해줄 거예요. 자, 이 녀석은 F는 채널 플롯 펑션을 활용해서 파라미터로서 값을 불러올 건데 팩터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자, 엔터를 쳐서 구분을 좀 잘 적을게요. 잘 보이시죠 이제? 자, 만약에 이때 모든 포인트의 높이 값인 어치뷰트 p.y가 d가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쫓아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결과 볼게요. 자, 이 부분 이해가 가시나요? 거리에 따른 길이 값이 높이로 변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포인트가 올라온 겁니다. 자, 그리드에 로우와 컬럼의 값을 좀 올려줄게요. 51, 51. 자, 와이어 값 좀 줄일게요. 자, 이 부분까지 이해 가시죠? 그렇다면 이곳에 d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높이에 대한 변수가 있다면 어떨까요? 밖에 클릭하면 오류가 날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선언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롯 하이트라는 변수를 선언해 줄 건데요. 하이트는 d라고 써줄게요. 자, 그러면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자, 스펠링 틀렸네요. 자,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다면 이제 f를 활용해 볼게요. d의 값에 나누기 f를 해줄 겁니다. 지금은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0이겠죠? 파라미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1로 두면 원본과 동일하겠지만 이 값이 커진다면 이 기울기가 바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커지니까 기울기가 낮아지고 있죠? 자, 이 부분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이 녀석. 자, 레인지 값 바꿔줄게요. 0.01. 최소값이 0.01이고요. 자, 최대값은 5로 바꾸겠습니다. apply, accept. 자, 바뀌는 게 보이시죠? 지금은 2로 둘게요. 자, 하이트의 값을 앞으로 쭉 바꿔줄 거예요. 이것을 보시면, 자, 이 내용이 이 내용과 동일하고요. 이 내용들이 추가가 될 거랍니다. 자, 시계 순서를 좀 바꿔줄 건데 d를 다 고쳐준 다음에 하이트가 d다 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d로 바꿔준 상태에서 d에 대한 업데이트를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d는 앞으로 f에 의해 나눠질 거예요. 자, 이 부분 이해 가시나요? 제가 이식 고지고대로 안 쓰고 제 식대로 쓰고 있는 이유는 이식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식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바탕으로 한다면 쫓아오실 만한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좀 정리해볼까요? 자, 이제 이곳에서 D의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자, D에 이제 제가 발음을 알아냈습니다. 트렁킷. 트렁킷 펑션을 한번 달아볼게요. 트렁킷 써주시고요. 값으로는 D를 넣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걸 또 예측을 안 하고 하자니 아쉽죠? 프론트 뷰로 볼게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이와 같이 D의 값이 증가하고 있는데 D 값에 트렁킷 펑션을 입력함으로써 자, 이곳에 1이 되는 시점이 있죠, 높이가. 자, 그 앞까지는 쭉 내려올 겁니다. 자, 그리고 1이 넘어선 시점부터 가만히 있다가 자, 높이가 2가 되는 시점이 있죠. 여기서 또 내려앉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형태가 될 거랍니다.
자, 한번 결과 한번 봐볼까요? 자, 퍼스펙티브 별어볼게요. 자, 바뀐 게 보이시나요? 계단식으로 변화가 생겼어요. 자, 그리드에 로우 값과 컬럼 값을 더 올려줄게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좋습니다. 우리가 이 결과로서 이와 같은 값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자, 이 폭을 줄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값에 변화를 주면 될까요? 식 한번 볼까요? 자, 이곳에서 어떤 값을 바꿔줘야 이 폭이 바뀔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d는 거리에 따라 값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게 d값이라면 d값이 이렇게 작아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겠죠. d값이 이렇게 증가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이 변화의 차이를 주려면 f값에 이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한번 팩터의 값을 바꿔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팩터 값이 변했더니 폭이 바뀌고 있죠.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해했기 때문에 의도에 맞게 값을 입력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5, 10, 15 간격으로 이곳이 5가 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여기에 5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만약에 0.7 간격으로 이렇게 되길 바란다면 0.7을 입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1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1 간격으로 생길 겁니다. 자, 2 넣어볼게요. 2 간격으로 생기는 게 보이시죠? 5 넣어볼게요. 자,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값을 이것저것 투입해보면서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가 아니라 예측한 값을 받아낼 수 있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뭐 해줄 거냐면요, d는 d 곱하기 f를 해줄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떤 차이가 날까요? 자, 앞서 이곳에서 간격을 만들어줬죠. 그런데 이 결과에 f를 곱해준다면 그 값이 높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간격이 5라면 5만큼 높이로 변하게 될 거예요. 자, 결과 한번 볼게요. 보이시나요? 프론트 뷰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 간격을 정해줬어요. 그런데 그 뒤에 f를 다시 곱해주니, 자, 높이가 아까는 1간격으로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런데 높이도 5가 된 거예요. 자, 저는 이 부분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다른 채널 플롯을 만들어준다면, 자, 높이 값을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곳의 팩터로서 이 간격을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원통의 반지름을 우리가 조절해주고 그 간격도 우리가 조절해 줄 수 있는 형태로 쓸 수 있겠죠. f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f 말고요, 채널 플롯 톨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0이 될 거예요. 파라미터 만들어주고요. 자, 다운표 안 써줬네요. 자, 톨이라는 녀석이 만들어졌고 키를 키워주니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값을 더 올려주면 우리가 깊이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반지름의 길이도 정해줄 수가 있어요. 톨도 정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약간 다르게 쓴 것 같지만 동일한 개념을 가진 식이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스크롤을 내리면 식이 나올 건데요. 자, 이 식 보지 않고 이 내용에 대해서 유추하면서 한번 작업을 해볼까 하고 있어요. 보시면 조금 전에 트렁킷 펑션을 배웠죠. 자, 이 트렁킷 펑션을 채널 램프로 페이크 쳐줄 수 있어요. 자, 채널 램프로도 이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만들어줄 수가 있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이미 결과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도 직접 해보고 강의를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스크롤 내리지 않고 한번 작업해볼게요. attribute wrangle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연결해주겠습니다. 자, 우선은 마찬가지로 float d라는 녀석을 정의 내려줄 건데요. 자, length 펑션 활용해서
모든 포인트에 대한 거리를 측정해 줄게요. 자, 이 부분까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는 attribute p.y는 d라고 써준다면 자, 뒤집힌 콘처럼 나오겠죠? 자, 이 부분까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d 말고 height라는 변수로 써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 위에 float height라는 값이 정의가 내려져야겠죠? 자, 변수를 먼저 만들어주고요. 그럼 우선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볼까요? height는 d라고 정의를 내려줄게요. 그럼 지금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자, 이 상태에서 d에 대해서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d는 앞으로 곱하기 2가 된다면 기울기가 바뀌겠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d의 변화를 줘서 이 결과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d에 대해서 채널 램프 펑션을 활용해 봐야겠죠? 채널 램프 써주고요. 자, 우리 계단식으로 만들어줄 예정이니까 이름을 스텝 램프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값에 대해서 변화를 줄 거죠? 자, d에 대해서 변화를 줘서 d의 업데이트된 값으로 바꿀 거죠. 자, 이처럼 입력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채널 램프가 생성이 되고 나면 이 램프의 모양에 따라 높이가 조절이 될 거고 그 값은 높이 값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한번 램프 만들어 볼게요. 자, 플래그 켜주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단면을 보기 위해서 클립 노드 밑에 한번 붙여볼게요. 자,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곳에 보이는 단면이 우리가 얻은 D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선에다가 넣었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을 겁니다. 자,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채널 펑션에 자, 채널 램프 펑션에 D를 넣었고 그 D의 값은 0과 1 사이에서 이 그래프가 반환해주고 있는 이 모양에 따라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크게 보면 이곳의 내용이 D가 될 거고요. 여기서 요구하는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반환해주는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인데 이곳에 있는 이 선의 모양이 이 스텝 램프가 가지고 있는 함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결과가 여기에 반영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바꿔준다면 이렇게 바뀐 형태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은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자, 클릭해 주시고 점 생성하신 다음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한 번의 사이클에 이와 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한 모양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D는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는 D에 대해서 변화를 줄 건데 이 간격이 0에서 1입니다. 이 간격을 2로 넓혀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한 사이클이 0에서 1, 2 이런 식으로 1간격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간격을 2배 늘려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D의 값이 0에서부터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는 속도가 절반이 된다면 자, 기존에 들어오던 D값이 이곳에 들어오는 D값이 0에서 1 늘던 게 0에서 0.5가 되고 2까지 가던 게 1까지 간다면 이런 식으로 폭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앞에 D는 앞으로 이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시나요? 가셔야 합니다. 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D에 대해서 D는 앞으로 이만큼 나눠진다고 할게요. 그러면 D가 증가하는 속도가 절반으로 줄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격이 넓어질 겁니다. 볼게요. 자, 폭이 늘어나는 게 보이시나요? 1, 2. 자, 만약에 이곳을 3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1, 2, 3 해서 더 간격이 늘어나겠죠. 3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 부분까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이 식에서 이 부분은 채널 플롯 자, 반경이 되겠죠. RAD 값으로 만들어줄게요. 자, 한번 파라미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RAD 값이 지금 0이기 때문에 이렇고요. 1이라면 1의 반경에 한 번씩 이 그림처럼 묘사가 될 거예요. 자, 이 반경이 2가 된다면 자,
2 간격이 한 번씩 반복이 될 거고요. 3이 된다면 3 간격이 한 번씩 반복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결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보시면 단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프론트 뷰부터 해서 볼게요.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이 이곳에 들어오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이클의 값을 RAD로 정해줄 수가 있겠죠. 이 단면을 이곳에 먼저 그려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게요. 자, 어치블 랭글 플래그 켤게요. 그리고 자, 퍼스펙티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곳이 계단식으로 바뀔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지금은 값 정확하게 안 하고요. 빨리빨리 만들어 볼게요. 자, 계단식 결과가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그런데 자, 계단이 이렇게 생기고 나서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니까 뚝 떨어지는 구간이 생기죠. 자, 이 부분은 어디서 피해줄 수 있을까요? 자, 레디어스 값을 늘려주면 되겠죠. 늘려줬더니 자, 계단식 결과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볼까요? 자, 이쪽 면을 좀 타이트하게 바꿔볼게요. 자, 2번 점의 포지션 값이 0.290, 3번 점의 포지션 값이 0.305. 자, 여기를 0으로 바꿔주고요. 2번 포인트의 포지션 값을 295로 바꿀게요. 자, 조금 더 타이트해졌죠, 계단이.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좀 수정해볼게요. 자, 포지션 값이 0.65로 하고요. 5번 포인트가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0.655. 자, 계단의 형태가 됐죠. 그런데 이 녀석과 차이점이 있다면 높이가 달라요. 자, 한번 높이 값을 바꿔줄게요. 자,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이 결과가 D라는 값의 결과가 높이 값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전에 D는 D 곱하기 채널 플롯 톨이라는 녀석에 의해서 결정 지어주면 되겠죠. 자, 한번 파라미터 만들어 볼게요. 톨이라는 파라미터가 생성이 되었고, 자, 이 키를 키워주면 자, 어떤가요? 비슷한 결과가 나왔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곳에서 계단의 모양을 늘려준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늘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 아까와 비슷하게 계단의 모양을 우리가 직접 디자인해 줄 수 있겠죠. 자, 이 내용이 그 다음에 배우려던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문장의 차이가 어떤 부분인지 볼까요? 자, 맨 처음에 D에 대해서 정의 내려줬죠. 자, 저는 맨 마지막에 하이트 값으로 넣고 싶어서 하이트라는 걸 먼저 정의 내려줬고요. D를 변형을 준 다음에 하이트에 넣어서 Y 값으로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잊으셔도 될 것 같고, 자, 만약에 하이트 안 썼다면 이 문장 없으면 되고 없어지고 D 썼으면 되겠죠.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프리스케일을 둬서 곱해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레디어스 값으로서 나눠줬죠. 나눠줘서 우리는 반경을 정해줬고요. 여기서는 프리스케일을 곱해줬기 때문에 아마도 1보다 작은 값을 곱해줘서 뭐 예를 들어서 0.25라든지 0.1 이런 식으로 해줘서 반경을 넓혀줬겠죠. 자, 그 다음에 채널 램프에 대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여기서는 포스트 스케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저는 그냥 높이 값이니까 톨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보시면 맨 끝부분에 떨어지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뭘 의미할까요? 자, 레디어스 값이 작아지면 다시 이 사이클이 반복이 돼야 됩니다. 볼게요. 자, 다시 반복되려는 게 보이나요? 자, 이 형태에서 다시 내려간 구간들이 생기죠. 여기서도 보시면 이 끝에가 자, 일렁일렁 울렁울렁 했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자, 좋습니다. 이 내용까지 이해하셨다면 5일차 내용을 모두 숙지하신 거랍니다. 모듈러를 배우는 게 가장 큰 목표인 날이었는데요. 막판은 4일차의 복습으로 끝난 것 같답니다. 사실 모듈러 하나만을 배우기에는 주변에 알려드려야 할 것들이 꽤나 많았다고 저는 느끼고 있답니다. 오늘 절대값, 앱솔루트 펑션도 배웠고요. 내림,
올림, 반올림, 트렁크 펑션도 배워보았어요.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할 때 마지막에 다른 말을 좀 해보겠다고 했었죠. 여러분, 저는 거의 확신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조이오백스 초심자들이 5일차까지는 버티고 스스로 독학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6일차, 7일차 이쯤부터 우수수 와르르 떨어져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거든요. 제가 아주 후디니 어린이 시절에는 5일차 넘어가면서 여러 번 포기했던 것 같답니다. 사실 그 뒤에도 또 몇 번이고 큰 고비들이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싸워봅시다. 진심으로 이 시리즈를 마쳤을 때의 뿌듯함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약속드려요. 주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자, 언젠가 만나면 같이 외칠 구호가 생긴 것 같답니다.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